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 손가락이 없는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서 발견이 됐고 이 범인 중 2명을 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은 1명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국제 공조로 범인 추적 중 1명은 정읍에서 잡았고 다른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았어요. 국내 송환 예정입니다. 나머지 1명 현지에서는 미얀마로 도주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주 중인 1명의 용의자가 상당히 전과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장 등에서 활동한 전력이 확인됐다.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의 용의자 김모 씨는 한국에서 차량 터리, 폭력 등의 전과가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이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야, 이거 놀라우리만큼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프로파일러가 이 폭력 전과, 차량 터리 전과 등이 있는 살해 용의자들이 영화에서 일종의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분석을 내놔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말하자면 영화 신세계하고 범죄도시 2를 조합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신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에서 셋업 범죄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조합을 조악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잔인하고 아주 매우 위험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방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약간 균형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국제 공조가 잘 되고 있어요. 동남아 우리 경찰 당국이 공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신속하게 붙잡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신상을 특정했고 추적까지 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언론에 공개하거나 시민에 공개하면 이 도주 중인 용의자가 그 정보를 역으로 알고 또다시 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금 보도를 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검거는 시간 문제로 좀 보이는데 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모방 범죄를 따라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경찰에요. 외사국이 있어요. 외사국이 있죠. 그다음 그 외사국에서 경찰도 해외 주재관들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럼 베트남 같은 곳에도 경찰 여러분들 나와 계셔가지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국내에 들어온 범인 금방 잡혔잖아요. 정읍에서. 그건 뭐 그렇다라고 치고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로 도망간 사람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캄보디아에 그 간 사람은 금방 그 체포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약을 잘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미얀마로 도망간 사람도 빨리 잡아서 국내로 송환해서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저런 범죄 행위를 아무리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해가지고 저걸 따라할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사람들은 어쨌든 피해자를 살해할 작정을 갖다가 한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어떻게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할 것인가. 그 모티브를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화에서 그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빨리 그 나머지 1명까지 다 잡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 유가족들은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마약 범죄와 아무 관련 없고 태국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태국인 아내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취직 준비 중이었던 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관광객이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값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한국인 관광객의 납치 살해 사건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아서 정확한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튀는 도피 사범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외로 튄 범죄자가 470명. 보이스피싱 치고 튀고 사이버 도박하고 튀고 마약하고 튀고 평균 도피 기간이 8년 8개월. 자, 조정훈 의원님, 이거 너무 튀는데요? 네, 너무 튀네요. 이거 뭐 좀 강하게 더 처벌을 한다는 뭐 입법이랄지 이런 거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한 18년 이상 해외 생활을 했고요.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도피는 아니고 국제은행에 있었잖아요. 국제은행. 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국제은행.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면서 뭐 아까 말이 나왔던 국가들에서 다 뭐 출장, 뭐 거주하면서 일해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좀 자유롭게 해방되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인천공항 출국장 가면 좀 심각한 우리 국민들도 다 밝게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저렇게 일탈 그리고 심각한 범죄까지 가면 이건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미지,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니까요. 예. 출입국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뭐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출입국 관리하고 여권 관리.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프리 패스거든요. 그래서 여권 관리,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물건과 서비스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출입국 관리, 출입국 몇 개 포인트가 되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하자.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이 법무부가 검찰도 있지만 출입국 관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꾸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